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간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녕하세요, 슬간입니다. 슬간튜브. 안녕하세요, 슬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에이전시에 대한 이야기는 세 번째죠. 첫 번째 영상은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만든 에이전시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영상이 있고요. 두 번째 영상은 미국에 오고 나서 한 달인가 두 달 됐을 때 한 달 후기 해서 영상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링크 위에 띄워둘 테니까 그 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더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에이전시 계약을 딱 일주일 남겨두고 있어요. 다음 주 수요일이면 계약이 끝나는데요. 다행히도 몇 주 전에 정규직을 구해서 이제 맘 편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영상에 관해서는 이 영상 다음에 다시 한번 만들어서 취업 과정이나 어떤 저의 수고스러움이 있었는지 잘 알려드릴게요. 에이전시 1년 계약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든 생각은 이 전에 1년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갑자기 환자가 줄고 간호사가 늘어나면서 제 시프트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했거든요. 저는 클리닉이라 주 5일을 일했어야 했는데 주 2일, 3일 이렇게 일하는 일이 많았고 지난주에도 3일밖에 일 못했고요. 참 힘들었어요. 그 일을 못한다는 거는 곧 돈을 못 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월세를 저 혼자 부담하는 것도 힘들었고 저는 또 못 모르고 학교를 먼저 시작을 해버려서 그 학비를 부담하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1년이 어쨌든 지나 있어서 뿌듯하고 또 최근에 제가 원하던 곳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됐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호련히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에이전시 그 계약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그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미국 에이전시와 계약을 했고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를 지불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저것 그 수수료 말고도 이민국이나 이런 데 제출한 것까지 다 합하면 아마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황금 같은 내 돈을 굳이 수수료로 써가며 왜 한국의 에이전시를 계약했는가 하면 저는 이 에이전시가 1년 계약인 게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영주권 스폰을 받는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시급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 낮은 시급으로 3년을 일하느니 1년을 일하고 2년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병원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베네핏을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과연 맞았던 것일까? 이러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국 에이전시 수속 비용 마이너스 1,500만 원을 이제 시작으로, 그러니까 시작이 이미 마이너스죠. 제가 뉴욕 간호사는 얼마나 벌까 하는 영상에서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버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요. 36불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1년 연봉이 69,120불이 됩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글로 써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래전 메일을 찾아보니까 에이전시 계약금을 1,500만 원이 아니라 한 1,900만 원 정도로 지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의 경우 1년 에이전시 계약, 다이렉트 에이전시 아니고요. 그리고 2년 정규직 취업의 수입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우선 마이너스 1,900만 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9,000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19,000불이 마이너스로 시작이 되고 1년 에이전시 간호사로서의 수입을 더해봅니다. 이전 영상에도 말했듯이 저는 시급 36불을 받고 있고요. 시급 36불 곱하기 주 40시간 그리고 한 달 4주 그렇게 12달을 일하게 되었을 때 69,120불의 수입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정규직 취업 수입을 따져보았을 때 이 시급은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가장 낮은 시급을 불렀던 병원의 경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시급 48불, 주 40시간, 4주, 그리고 2년 24달 이렇게 곱해봤을 때 184,320불로 계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총 더하고 빼보면 총 수입이 234,440불이 나옵니다. 그리고 3년 에이전시, 즉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컨택하게 되었을 때도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때는 계약금이 전혀 요구되지를 않죠. 이런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시급이 조금씩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38불이라고 하더라고요. 38불로 계산을 해보면 총 3년 동안의 수입이 21만 8,880불 정도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저의 경우죠. 1년 에이전시 계약금 지불을 하고 2년 정규직 취업이 되었다고 했을 때와 3년 다이렉트 에이전시 계약금 없이 했을 때를 금액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3년이란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 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저희가 베네핏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게 되죠. 베네핏까지 일정한 제가 계산한 저의 경우의 금액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이번에 잡은 잡은 시급이 50불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네핏도 엄청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 선택이 저는 100% 맞았다고 생각해요. 온전히 제가 생각한 기준에서의 에이전시 선택에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정보력 부족으로 어떤 한 에이전시를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년 반짜리 다이렉트 에이전시가 있어요. 스쿨널스로 유명한 에이전시긴 한데 그 에이전시도 병원을 한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1년 반 계약을 끝내고 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정보가 미흡해서 그 다이렉트 에이전시를 컨택하지 못했던 거죠. 그거는 저의 불찰이죠. 전 인정합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거는요.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에 이미 오신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실 테고 아니면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 다이렉트 에이전시 계약하고 6개월 일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한국 에이전시를 통해서 수수료를 많이 주고 오는 것도 영주권을 돈으로 샀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또 영사마다 또 다르게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저는 인터뷰할 때 나는 이 정도의 계약금을 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고 이제 인터뷰를 통과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 너무 많이 냈는데 영주권 수속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내? 라고 그거를 문제 삼는 영사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영주권을 돈으로 주고받는다는 거는 투자 이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도 맞아요. 6개월 일하고 도망가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또 뉴욕의 에이전시 상황들이 별로 안 좋아지면서 기존에는 너네가 병원을 보내준다고 확답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널싱홈밖에 못 보낸다. 그럼 그거를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서 이메일로 계속 문제를 삼아서 증거를 계속 만든 다음에 명확하게 나는 이런 조건으로 너네가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증거를 남기시던지 아니면 에이전시에서 요구하는 파기금을 지불을 하시던지 하셔야 되는데요. 몇몇 선생님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파기금을 물고 원만하게 해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또 돈으로 따지자면 한국 에이전시에 돈을 수수료로 든 선생님들이나 변호사를 사서 파기금을 낸 경우나 사실 그 돈은 정말 비슷해요. 돈의 금액은. 근데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냐 사실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다 본인 잘 살려고 오는 거죠. 저도 저 잘 살려고 더 잘 되어보려고 온 건데
뭐 내가 뒤에 누가 오든 그런 것까지 뭐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러한 선생님들이 에이전시 계약을 무시하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정규직 취업을 다른 데로 해버리는 거는 한국 간호사에 대한 신뢰를 계속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일례로 한국 선생님들이 초반에 미국 뉴욕 오실 때 굉장히 유명했던 에이전시인데요. 그 에이전시 시티병원 2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되게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그 시티병원 2개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 선생님들이 많이 그 에이전시를 선택을 하셨죠.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에이전시 간호사로 일하는 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병원에서도 너무 대우를 안 좋게 해주고, 나 똑같이 일하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쟤는 돈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고, 근데 난 에이전시니까 시급도 적어, 가끔 어사인도 이상하게 해주면 나는 또 뭐라고 불만을 표할 수도 없어, 베네핏 없어, 보험 없어 하니까 이제 서러움이 점점 쌓여가면서 혹시나 하고 이제 정규직을 다른 병원에 이제 지원을 해보는데 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더 좋은 조건에 가고 싶죠. 그런 식으로 막 6개월 일하다가 1년 일하다가 도망친 선생님들이 계시는 바람에 그 두 시티병원은 계약이 더 이상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뉴욕 에이전시는 지금 현재 다 널싱홈만 보내고 있죠. 아니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사실 다 들려오는 소문이고 하더라 통신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게, 그 에이전시에서 한국 간호사만 그 병원에 안 보내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에이전시에 소속된 다른 나라의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시티병원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한국 간호사만 널싱홈으로 보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죠. 뭐 일하다가 몇몇 분이 문제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전 더 큰 문제는 아마 이렇게 계약을 파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영사관 인터뷰 보시는 선생님들에 의하면 지금 인터뷰가 엄청 많이 까다로워졌고 블루레터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에이전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지금 영사관에서 에이전시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잡 오퍼레터, 병원장 아니면 매니저, 이런 잡 오퍼레터를 상세히 제출하라고 엄청 까다롭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블루레터를 2번씩이나 받으신 선생님들도 지금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에이전시에서 특별히 선생님들에게 영주권을 박탈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건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벌이지 않고 있지만, 어딘가에서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민국에 뭐 컴플레인을 건다든지 이런 일이 자꾸 쌓이니까 지금 앞으로 오시는 선생님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제가 그냥 넘겨짚은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선생님들은 많이 그 이야기를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거는 노스다코타나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한국 선생님들을 에이전시를 굳이 끼지 않고 정규직으로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예요. 정규직으로 영주권 스폰을 받는다는 건 뉴욕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에이전시 돈도 안 들죠. 에이전시 계약, 그 노예 계약도 안 하죠. 시급 이런 거 낮지도 않죠. 베네핏 다 받을 수 있죠. 정규직 월급 받죠. 얼마나 되게 좋은 기회예요. 다만 조금 안 좋다고 하면은 너무 시골인 것뿐. 사실 저도 그 병원들을 컨택을 했었는데요. 저는 온콜로지 경력을 좀 많이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온콜로지 병동은 따로 없다고 해서 지원을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무튼 그런 좋은 기회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왜냐면 그곳에서 일하시던 한국 선생님들이 6개월, 3개월, 9개월 만에 도망 나갔기 때문이죠. 뭐 사직하고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표현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도망 나온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에이전시 계약을 애초에 할 때는 부당하다는 걸 분명히 알고 하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도 이미 한국에서 알고 오는데, 막상 와보니까 사실 시험에 드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고 와서 당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상 와보니 누구는 얼마 받는다더라, 누구는 억대 연봉인데 왜 난 이렇게밖에 못 받지 하는 거에 이제 자괴감이 들면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참 문제지만, 저는 이렇게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다이렉트 계약, 영주권 스폰을 해주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 뒤에 간절히 원했을 아니면 계약을 앞두고 있었을 선생님들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 필요는 없는데 피해는 좀 안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 망신을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원들은 그 기회를 닫아버렸고요. 한 병원에서는 그 간호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만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아는 변호사분에 의하면 6개월 이상 일하면 소송을 걸어도 사실 너희 병원을 위해서 너희 에이전시를 위해서 충분히 일해준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거래요. 영주권이나 이런데. 하지만 그분들이 먼 훗날 시민권을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례들이 점점 이민국에 늘어난다면 저희한테 좋을 일은 전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 하고 나면 쓴소리도 많이 듣고 아마 그런 행동하신 선생님들의 입방아에 많이 오르내릴 텐데요. 왜냐면 여기도 진짜 사회가 좁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마 많이 외면당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꼭 한 번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뭐 엄청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엄청 헬프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저는 최소 민폐는 주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Don't start dryer because it's really noisy. I'm gonna start after the video. Okay, I'm just gonna put it in, but I won't start it. Yeah, thank you. 네,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제가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었던 에이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이전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올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 페이스대로 잘 준비하셔서 뉴욕에 오시게 되면 한번 얼굴 뵙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래저래 후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사실 어느 선택지도 완벽하게 다 좋은 일들만 있을 수는 없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꼭 다 계약을 이행하세요 아니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비난은 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에이전시와 원만하게 잘 해결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뉴욕에 대한 상황만 알지 다른 주에 대한 상황은 전혀 몰라요. 전 친구가 없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뭐 미국에 올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지 혹은 뭐 제 취업에 대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그리고 제 채널 자주 놀러와 주세요. 안녕.